반면 크게 약진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번 기세를 몰아 야당의 새 결집을 시도하며 정권 교체를 위한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政権交代こそ最大の政治改革と言っている以上、そのチャンスがあるならば、この選挙の結果を踏まえて、各国と誠意ある対応を図りたい。 이시화 총리에게 당장 발등에 불은 다음 달 소집되는 특별국회입니다. 특별국회에서는 기존 내각은 총사퇴하고 의원 투표를 통해 총리를 다시 뽑습니다. 각 당에서 나선 총리 후보 중 과반을 얻는 후보가 총리로 확정되는데 어느 후보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상위 1, 2위가 결선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자민당이 과반 확보를 하지 못한 만큼 이시바 총리와 노다 입헌민주당 대표가 결선에 오를 가능성이 큰데 결선 투표에서 야당 의원들이 누구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느냐에 따라 총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은 군소 야당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 표를 모두 결집하면 총리 교체도 가능하지만 야당 간 노선이 다른 만큼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입헌민주당도 당장 정권 교체 시도보다는 내년 참의원 선거 등을 고려해 다른 야당과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면서 장기적인 정권 탈환 계획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대통령직 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년 초까지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권기석 경선의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고령자 계속 고용, 정년 연장 문제는 많은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있어 경선의회에서 1차적으로 논의의 결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계속고용위원회가 공론화를 위해 다음 달 12일 관련 손해를 여기로 잠정 결정한 상황에서 최소 내년 1분기까지 결론을 내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전까지 짙었던 내륙 연무는 해소된 가운데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했다고요? 네, 오후 3시 기준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1 마이크로그램입니다.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6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나쁨 수준으로 분류하는데요. 오전 11시에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지만 오후 들어서 점차 낮아지더니 오후 3시에는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오후 한때 나쁨 단계로 올랐던 충남도 지금은 세제곱미터당 34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 가운데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까지 발생하면서 먼지와 안개가 뒤엉킨 연무가 시야를 잔뜩 흐렸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가 걷혀 지금은 연무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을철은 큰 일교차로 밤부터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데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만큼 당분간은 대기질이 나빠지는 날이 잦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 비 소식도 있죠. 동해안에는 비가 내린다고요? 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경북 일부와 충북 남부 등 내륙과 전남 해안에도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5에서 30mm,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 등 내륙에도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풍속이 1015m의 다소 강한 바람이 동반될 걸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는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비는 오늘 중으로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비 온다고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준 배대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 상황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이뇨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네요.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여부를 결정할 의원총회를 앞두고 개파 갈등이 격화하는 분위기인데요. 대박이네. 이뇨한 최고위원 조용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최고위에서 또 한 번 충돌을 한 건데요. 이뇨한 최고위원이 왜 조용히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김정혁 최고위원 목소리와 함께 라오사 이후 국회의원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카톨릭이고 우리가 파괴적인 서로 끌어내리는 기독교도 저걸 이런 점을 좀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문을 열고 하는 얘기하고 문을 닫고 우리끼리 치열하게 거의 이상은 되게 오래됐지. 뭐 다퉈도 좋습니다. 이견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용하게 문을 닫고 너무 남한테 알리지 않고 의견을 종합해서 나가서 분명한 것은 문을 닫고 문을 연 곳에서는 그 내용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추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뇨한 의원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감합니다만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개 의총을 통해, 만약에 의총이 열린다면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충돌했죠. 오늘 최고위에서도 충돌을 했습니다. 친윤계 친한계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김명준 교수는 누구 말이 많을 것 같습니까? 당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일종의 해결책을 제시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여러 면에서 보면 가장 큰 장점은 대안 제시 능력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교착 상태니까 제3자 수정 관계를 하자든지요. 우리 저 의료 문제와 관련돼서도 여야 또 의정협의체를 만들자도 이제 그 일종의 대안 제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대통령과 면담하기 전에 3대 문제를 제안했자 이런 게 대안이거든요. 대안인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있잖아요.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렇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시 이번에 이제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는 대안을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특별감찰관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냐. 해소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두 가지잖아요. 대통령실은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이걸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친윤에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저는 성과를 내기가 이렇게 쉽지 않을 거다고 좀 그런 거죠. 야당도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도 반대하고 있고 친윤도 반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거는 뭐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다 이제 대안 대시는 좋은데 방법에 있어서 원래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아주 긴밀하게 실은 얘기를 나눴었어요. 비공개로. 그래서 거기서 조용히 그 사람은 장담했었죠. 지금은 그런 과정이 없이 대안 대시하다 보니까 바로 개파 갈등으로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우리 총회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당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반대가 되면 역시 뭐 국내심은 도저히 안 되고 한동훈 대표도 결국 지도력에 문제가 있구나가 되고 만약에 또 이게 찬성으로 많아진다고 한다면 당장 대통령실과 집권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을 경우 결국은 야당은 지금 뭐 장애투쟁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특별감찰 제도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관심을 끌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봉착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 설득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가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데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특별감찰관 문제도 같은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잘 된다 그러면 그것들이 김영준 교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법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느 한쪽도 마음을 안 돌리잖아요. 어느 한쪽이
순응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면 가장 좋은 것은 중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누군가가 묘안을 가지고 가서 이거 받으세요. 또 윤석열 대표한테 가서 받으세요. 또 한동훈 대표한테 가서 또 받으세요. 이러면 일이 풀립니다. 그런데 이른바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세력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김건희 여사가 하는 3대 요구는 사수인이죠. 사수인. 사과, 또 수사,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사과는 내용이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사수인, 인은 인적 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것도 있겠지만 또 인적 쇄신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마땅히 사실은 임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 문대인 씨 이야기가 들어야 되고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대표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지금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야기도 그러니까 마땅히 임명해야 되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반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하고 난 이후에 임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북한 인권재단도 연계될 게 아니라 북한 인권재단도 임명을 해야 돼요. 어느 정권이 자기 군인들 전쟁 때 보내서 막무가내로 어떻게 이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게 인권 유린이잖아요. 당연히 임명을 해야죠.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옳은 대로 옳은 일대로 못하는 건 뭐냐면 지금 어느 누구도 자기 의식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다. 누군가는